네, 안녕하세요. EPD의 썰방입니다.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있죠. 일본 무역 보복 조치, 뭐 수출 규제 조치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별거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들. 별거 아니래요. 뭐 일본 맨날 그렇게 지랄하는데 뭐 그러다 말겠지.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 안보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어요. 특히 외교력. 어떻게 국제 외교를 이딴 식으로 합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거는 중학생들 그 학교 동아리에서 모의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근데 중학생들이 하더라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의가 없어. 일단 자, 이번에 G20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바로 일본 발표했죠. 무역 규제에 들어간다. 그런데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죠. 예를 들어 뭐 100세 국가라고 정해놓고, 세계 뭐 27개국인가 정해놓고 100세 국가라고 정해놓은 우리 우방국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그 물품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 거의 뭐 절차 그냥 승인, 그냥 신고만 하면은 나가는 식으로 간소화해 주겠다. 그런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금수 조치나 이런 건 아니죠. 혜택을 주던 거를 혜택을 이제 안 주겠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WTO에 제소를 하겠대. 무슨 명분으로 제소를 해요? 금수 조치도 아니고 혜택을 주던 거를 혜택을 안 주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제소를 할 거냐고. 자, 제소가 받아들였다고 치죠. 자,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린대요. 그럼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인데 이런 것들 2, 3년 동안 끊기면은 이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망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잘 나가던 산업 다 조져놓고 WTO에 제소를 해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죠? 문재인 정부가 이 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뭐 국제사회의 공조, 어떤 나라가 공조를 해줘요? 우리나라를. 또 미국 찾겠지. 이제 결국에는 이 지금 사항은 국민들이 보기에 간단하죠. 미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뭐 수출을 못하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누그러질 거다? 아니, 지금 뭐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거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거에 입 벌리고? 아니, 내 몸이 암이 걸렸는데 잘한다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낫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니, 어떻게 아마추어 정권도 이런 아마추어 정권이 있을 수가 있냐고. 국제사회 공조를 안 해줘. 누구랑 공조를 할 건데. 뚜렷한 대상도 없어. 우리가 국제사회에다가 일본은 이렇게 자유무역 질서를 흐린다. 어떤 나라, 그러니까 누구랑 어떻게 공조를 해서 일본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무역 보복 조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 입으면 가만 안 냅두겠다? 우리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무슨 조치를 취할 건데 우리나라가? 아니, 이 정권은 어떻게 된 정권이 이 국가 간의 외교, 국제 외교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외교 아니에요? 외교? 외교가 그냥 장난입니까?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야 이거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잖아. 풀어. 일본이 풀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이런 외교가 다 있냐고.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갖고. 그러면서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채찍질하는 거죠. 니네 정신 바짝 차려라. 어? 니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뭐 된다. 이게 지금 뭐 국민들 상대로 국민들이 다 개 돼지 병신들인 줄 알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 정권 자체가. 자, 얘기해 볼까요? 자,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 수없이 들었죠. 우리 국민들. 정권 바뀔 때마다 듣죠. 강제징용 위안부. 에? 강제징용 위안부는 공부를 안 해도 알겠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본이 개 호구입니까? 아니, 정권 바뀔 때마다가 아우성을 쳐. 강제징용이랑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일본 대사관 앞에다 갖다가 위안부상 동상까지 세우고. 그게 합리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해결을 하려는 입장이에요. 그냥 반일 감정 조성해서 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친일파로 몰고 토착 외구로 몰아서 이번에도 뭐 유시민 뭐라 그랬어요? 일본 편드는 사람들 일본으로 다 이사가라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국민들한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란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이 정권이냐고. 이게 국민들을 위한 정권인가요? 자, 강제징용 얘기해보죠. 1965년에 한일협정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민간 차관 3억 불, 토탈 8억 불을 받았죠. 1965년 한일경제협정 때 박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자, 끝난 거예요. 왜? 아직 안 끝났다?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왜? 자,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다 인정했죠? 다 인정했어요. 더 이상 일본에게 청구권을 물을 수 없다.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 10월에 대법원에서 또 판결을 뒤집었죠. 자,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해보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노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아, 싫어. 안 할래. 그런 뭐 협상 같은 거 안 할래. 그러면 김상조 지금 정책실장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했었죠. 롱리스트인가? 100가지 품목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자, 그럼 미리 예견이 됐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조치는 안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뻔하죠. 무역 조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100개의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아픈 지금 3가지 리스트를 갖고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뭐 정책실장이 뭐 말이 너무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말이 많건 안 많건. 왜? 뭐 이번에는 그 김성조 정책실장이 솔직했구만.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방안을 세우고 무슨 대책을 세웠냐.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 무역,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무역 보복이라고 하면은 무역 보복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내놓을 것이며 어떤 대책이 있냐고. 그런 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거 있어요? 뭐? 일본도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하다가 제풀에 꺾일 것이다? 내부 반발에 의해서? 일본 애들, 그리고 뭐?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할 것이다? 어떤 나라한테? 결국엔 또 미국이야? 미국밖에 더 있어. 이럴 땐 또 미국 찾네? 이럴 땐 또 미국 찾아. 왜 중국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북한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이게 나랍니까? 자기네들이 똥 다 싸놓고 나 몰라라. 무슨 뾰족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없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들도 없어.
국민들에게 뭐? 정신들 똑바로 차리자고? 그게 뭐예요? 반일 감정, 저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먹지 말고, 유니클로 옷 사 입지 말고, 다이소 가지 말고 하자고? 그 중에서 잘 찾아보세요. 유니클로도 우리나라 지분이 49% 갖고 있는 회사고, CU나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예요. 일본 맥주를 우리가 국민이 1인당 하루에 100캔씩 먹습니까? 주식으로? 그거 불매운동하면 일본이 겁나가지고 쩔쩔매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제품 불매운동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개 양아치들이라고 욕했죠? 이거는 사드 문제랑 이거랑 왜 갖다 비교를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에 이거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지. 불매운동? 무슨 그런 찌질한, 그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물론 잘못된 거죠. 옛날 역사 속에 역사의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배우면, 저도 40대 초반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북한 빨갱이, 일본은 왜적들 다 그렇게 국민학교 때 배웠던 세대예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거를 뼈에 새겨서 우리는 다시 그런 수모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일본에 대한 우리 생각이고, 북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방심하지 말고 절대 다시는 그런 아픈 6.25 같은 그런 전쟁을 다시 겪으면 안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이 현대사회, 지금 2019년, 지금 해방된 지는 이미 75년이 됐고, 지금 2019년을 살아온,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서 돌 던지고 가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쳐야 됩니까? 지금 2019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일본에게 우리가 개개인이 열심히 삼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도움 받을 것은 받는 게 맞는 거죠.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낼까요? 원자폭탄까지 맞은 그 쳐다도 보기 싫은 미국일 텐데 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서요. 국익을 위해서.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라는 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자, 국익을 위해서 내가 어저께 적이었던 나라도 다시 우방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익에 너무나 큰 손해가 있다 그러면 어제 우방이었지만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릴 줄 알고 이 대한민국을 계산기를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는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뭐 하는 거냐고요. 문재인 정권 뭐 합니까 맨날? 국익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문재인 정권에서 펼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단 하나도 없다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 그 잘못했던 박근혜 정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이 그 박근혜 정부 다 그들이 말하는 다 적폐고 다 썩어 문드러졌었고 그랬던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안보가 좋아졌나요? 경제가 좋아졌나요? 외교가 좋아졌나요? 가운데서 쩔이 됐죠. 쩔이 왕따. 아니, 좋아진 정책이 있으면은 제가 단 하나라도 국방, 안보, 경제, 외교 단 한 가지라도 좋아진 게 있으면 저 이런 식으로 화가 안 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일본 이 무역 보복 조치 혜택 가지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제외시켰다는 거. 자, 지금 세 가지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뭐 불화수소랑 뭐 해서 세 가지 있죠. 에칭가스인가 해서. 이 세 가지 말고 전면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뭐 생필품,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규제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 삼성, SK 하이닉스 거기에 딸려있는 하청업체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타격이 얼마일까요?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냅두고 일본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네 어쩌네 저쩌네. 그거는 일본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아니 뭐 정치에 이용을 하건 뭐에 이용을 하건 우리나라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대책이 그렇게 평소에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무슨 강제징용 이미 판결 다 끝났던 거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서 또 배상해라. 뭐 신일철 뭐 금속인가 거기다가 또 배상 청구하고 미쯔비시 들어와 있는 거 뭐 압류 들어가고 무슨 다 이게 국가 간의 외교가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는 경제를 배우거나 정치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생기고 이게 뭐지? 이 원인이 뭘까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뒤적거리는 수준이에요. 누가 나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나는 그런 걸 배우러 댕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뉴스만 틀고 보더라도 계속 답답한 소리들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이 된 입장에서 이게 열이 안 받을 수가 있냐고. 나라 경제에 관한 건데, 나라 외교에 관한 건데, 나라 안보에 관한 건데, 아니 동해까지 저 목선이야 뭐 그런 게 들어와도 모르고 무슨 뭐 평택 이함대에선 경계 근무를 하던 애들이 음료수를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진짜. 자 잠깐 얘기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든 무역 전쟁을 하건 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책을 꺼내놓으라고 하고 대책을 국제 공조라 일본 내부에서 반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씨발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개소리들을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국제사회 공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이거 안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어딨냐고요. 무능한 정권이. 저는 국제 신용평가 무디스 S&P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일본 이거 무역 보복 때문에 1%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수치는 몰라요. 그게 2.5% 2.8% 아니면 1%대로 내려갔다 그래도 그게 와 닿는 체감이 뭔지 모른다고요. 경제를 안 배웠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 나오면 몰라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의 기본적인 의무와 이 지향해야 될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는데 좀 무지하거나 약간 어설픈 게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정반대로 유턴을 해서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제가 오늘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저 오늘 몸도 안 들어와서 좀 일찍 퇴근했어요. 밖에 밝은 거 보이시죠? 오늘 막 몸살이 오고 약간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몸이 근지럽고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목도 좀 잠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몇 시? 지금이 오후 5시 20분쯤 되는데 아까 4시쯤 들어왔어요. 오후 4시쯤. 아침 8시에 나갔다가 목도 아프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너무 답답해서
말씀 그냥 조용하게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정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지금 뭐 몇 명 봐주시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공교롭게도 첫 번째 영상에서도 영상 끝나갈 때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 눈이 틀린 걸까요? 이렇게 국민이 잘 살거나 이 국가 이익에 관한 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하거나 이 반응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북한, 온리 북한 같네요. 그리고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다는 분들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거는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 푸는 거예요. 반일 감정 조성하는 거, 그거 국민들 양쪽으로 분열시키는 효과밖에 안 나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들 좀 똑바로들 좀 하세요. 오늘 흥분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근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서 또 끝까지 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조금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